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하이어 오더 ODE 다음에 시리즈 솔루션이 나와요. 근데 학기 초에 얘기했듯이 시리즈 솔루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순 계산뿐이야. 순 계산이고 그래서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볼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베셀 펑션이 나올 겁니다. 베셀 펑션은 여기저기 좀 쓰이는 펑션이니까 한번 참고 삼아 잘 봐두도록 하세요. 이 시리즈 솔루션은 그 미분 방정식의 해 근사값을 구하는데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시리즈 솔루션보다는 뉴메리컬 솔루션을 좀 많이 씁니다. 물론 시리즈 솔루션의 코엑션을 뉴메리컬하게 구할 수도 있고 해서 또 나름대로 쓸모가 있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 그 효용이 시리즈 솔루션이 좀 많이 떨어졌다 볼 수 있어요. 새로운 테크닉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래서 생략을 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가 ft가 0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되어 있을 때 무한대는 수가 아니니까 빼야겠죠. 수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될 테고 0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되어 있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L of t, L of f 혹은 캐피탈 F of s라고 보통 쓰고 그리고 그것은 0에서 무한대까지 주어진 함수 ft에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한 후 적분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실제 내용은 함수 ft에다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해 준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것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 안 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렇죠? f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적분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리들 f는 t의 함수죠. 여기서 뭐 x든 t든 상관없어요. t의 함수인 f가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s의 함수가 된 거죠. 여기서 0에서 무한대까지 t로 적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는 t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분을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t의 함수인 리들 f를 s의 함수인 캐피탈 f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변환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의 함수를 s의 함수로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변환시키는 방법은 적분을 쓴다. 적분인데 파이나이트한 인터벌이 아니라 인피니트한 인터벌에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 안 하기도 해요. 그럼 존재하는 부분만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이 값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죠.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요 놈이 파이나이트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 그 적분 구간이 무한대로 감에 따라 수렴하는 그러한 구간에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s에 대한 조건도 붙고 그렇게 될 거예요.
존재하는 경우에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리들 F는 캐피탈 F는 리들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러면은 리들 F는 캐피탈 F의 무엇이 되느냐? 그래서 이름을 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캐피탈 F죠. 리들 F는 캐피탈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쓴다. 인버스니까 마이너스 1제곱 형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캐피탈 F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캐피탈 F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리들 F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요 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일단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하나만 들고 보면은 1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놈은 0에서 무한대 1, 2의 마이너스 st dt 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럼 다시 쓰면은 a가 무한대로 갈 때 0에서 a까지 2의 마이너스 st dt니까, 그죠? 요거 뭐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st 0에서 a, 그런 다음에 a는 무한대로 가야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a 나누기 s 더하기 0 넣으면은 s분의 1. 그 다음에 a는 무한대로 가고. 그죠? 그런데 a가 무한대로 가면은 s가 음수면 이게 발산이 되죠. 그쵸? s가 양수가 돼야지 요놈이 수렴을 하고 그 수렴값은 0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은 s가 0이 클 때만 고려를 할 거예요. 즉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 후에 만들어진 s의 함수 캐피탈 F의 도메인은 이 경우에는 s가 0보다 큰 구간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s가 0보다 작으면 발산해버리니까. 발산해버리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이 캐피탈 F죠. 요놈이 리들 F입니다. 그래서 1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분의 1이다. 그리고 그것은 s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된다. 도메인이 s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하는 리들 F가 공집함이 아닌 것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1이 되니까. 그죠? 전혀 대상이 없는 그런 허무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대상이 있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함수들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F들에 대해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보니까 모든 F에 대해서 될 리는 없겠죠. 왜냐면 이상적분이니까. 그렇죠? 모든 F가 다 이상적분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되는 F가 있고 안 되는 F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연속이면은 가능하겠죠. 연속이 다 연속함수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바운디드한 연속함수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적분이니까 적분은 연속이 아니더라도 조금 불연속점이 있더라도 적분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속뿐 아니라 조금 불연속점이 있는 경우에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적분을 하는 거니까. 미분을 할 때는 꼭 연속함수여야만 되지만, 연속함수 이하만 되지만 적분이니까 몇 개의 점에서 불연속이라도 적분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다루는 함수의 영역을 연속 함수에서 조금 넓혀서 생각합니다. 뭐 f of t 그래서 연속 함수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함수로 piecewise continuous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piecewise continuous 펑션은 주어진 bounded interval i에서 piecewise continuous 하단 말은 유한계의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연속이고, 그러니까 discontinuity가 유한계의 점에서만 존재합니다.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유한계니까. 그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n개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 유한계 discontinuity를 T1에서부터 Tn까지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유한계의 점을 제외한 모든 다른 점에서는 연속이다. 그러니까 n개의 서브 인터벌로 나누면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 각각의 서브 인터벌에서는 그 불연속점이 n개가 있고 유한계가 있고, 각각의 불연속점에서의 그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바운디드인 경우, 그러한 경우 piecewise continuous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n 유한계 있을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한계의 불연속점에서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모두 그 발산을 하면 안 된다.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piecewise continuous하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가 연속이면은 그러면 piecewise continuous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한계의 점에서 discontinuous 하다 그랬는데 discontinuous한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0개죠. 그러니까 유한한 거죠. 모든 piecewise continuous 펑션은 piecewise continuous 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ft를 뭐 0, t가 0에서 1이고 1이다. 뭐 이런 경우 봅시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1이고 1하고 5 사이에 0이고 1이다.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돼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0이고 1하고 5 사이에서는 1이다. 그러면 1하고 5 사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discontinuity가 한 점 있죠. 그죠? 한 점 있는데 여기서 좌극한은 0이고 우극한은 1이니까.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 bounded예요. 따라서 이건 piecewise continuous 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 piecewise continuous 하다. 그런데 탄젠트 x는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t를 생각을 해보자. 구간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를 생각을 해보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탄젠트 t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네가티브 파이, 파이 2분의 파이인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파이 사이에서 보면은 불연속점은 두 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불연속점에서의 극한 값이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고 플러스 무한대고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따라서 이놈은 piecewise continuous 하지 않아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죠? 비록 discontinuity는 유한계지만 하지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piecewise continuous 하지 않다. 우리말로 부분 연속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번역한 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piecewise continuous 하지 않다. 그 다음에 0하고 1에서 이렇게 0하고 1 사이에서 있는 모든 유리수에서는 0이고 모든 무리수에서는 1이다. 이렇게 정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비록 어떻게 돼요? 불연속점이 무한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각각의 불연속점에서 극한값도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죠? 불연속점이 유리수로 하냐 무리수로 하냐에 따라서 0도 되고 1도 되고 안 돼.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열면 없지만 어쨌든 불연속점이 무한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건 piecewise continuous한 게 아닙니다. 또 piecewise continuous 하지 않다. 그래서 piecewise continuous 펑션은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가질 수 있고 그 각각의 불연속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유한한 경우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piecewise continuous 펑션을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K 주로 쓰는 게 K지.
주어진 piecewise function, 주어진 함수 f of t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ft가 임의의 양수 a에 대해서 0하고 a 사이에서 piecewise continuous하다. 그러니까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갖고 그리고 그 각각의 불연속점에서 그 자국한과 우극한이 finite하다. 그리고 어떤 양수 캐피탈 M과 캐피탈 K가 존재해서 함수 F의 함수값이 캐피탈 M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 K 곱하기 2의 AT에 바운드 되는 경우, 이것이 만족이 되면은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존재합니다. 이런 함수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은 그 값이 유한한 값으로 존재하게 된다. 물론 적당한 S에 대해서겠죠. 모든 S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S는 캐피탈 F의 도메인이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다른 수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해서 리들 F는 K2의 ATA에서 eventually bounded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eventually 하면 뭔가 우리말로 궁극적으로죠. 그죠? 궁극적으로 그 FT가 2의 그 ATA에서 바운드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적당한 캐피탈 M이 존재해서 캐피탈 M보다 큰 모든 T에 대해서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바운드다. 처음에는 좀 클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M까지는 클 수 있을지 몰라도 M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요 놈에 의해서 바운드 된다. 다미네이트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K2의 AT 뭐 다 이해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캐피탈 M이 존재해요. K2의 AT면은 뭐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K2의 AT면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죠. 근데 이게 K2의 AT예요. 이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F가 M까지는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F의 절대값이 M까지는 아무리 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무한대만 아니면 됩니다. 무한대만 아니면 되고. 그러나 캐피탈 M을 지나간 후에는 F의 절대값은 무조건 이거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중간중간에는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캐피탈 M이 지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런 함수들. 그러니까 piecewise continuous 하면서 이렇게 된 함수들. 그러면은 그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존재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나 보면은 뭐 말은 복잡하지만 증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였죠? L of F는 인테그레이션 0에서 무한대까지 EM-ST DT예요. 그죠? 그럼 요거에 적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A가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이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려면은 요놈이 절대값이 수렴하면 되죠. 그죠? 절대값이 수렴하려면은 적분의 절대값은 절대값의 적분보다 작으니까 요거의 절대값을 적분한 것이 수렴하면은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 충분해요. 그죠? EM-ST는 항상 양수니까 뭐 절대값 필요 없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0에서 무한대 FT EM-ST DT는 이놈은 0에서 M까지 EM-ST DT 더하기 M에서 무한대까지 FT
2m-st 이렇게 되죠? 적분 구간을 0에서 m까지 그리고 m에서 무한대까지 나눴어요.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인테그레이션을 한번 먼저 봅시다. f의 그 절대값이에요. 그런데 이 f는 piecewise continuous하다고 했죠. 모든 finite interval에서 piecewise continuous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0하고 m 사이에서 piecewise continuous 하죠. 그죠? 그럼 piecewise continuous는 유한계의 점을 빼놓고는 다 continuous 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bounded interval에서 연속이나 함수는 bounded죠. closed interval에서. 그죠? closed interval에서 연속이나 함수가 bounded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불연속점에서 piecewise continuous 하니까 발산하지 않죠. 그죠? 그렇다면은 요 놈은 어떤 요 구간에서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렇죠? piecewise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요것은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는 폐구간에서 bounded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bounded 함수의 곱이니까 요 곱은 bounded예요. 그렇죠? bounded니까 어떤 숫자에 의해서 뭐로 할까? L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캐피탈 L보다. 그러면은 요 적분은 M 곱하기 캐피탈 L보다 작죠. 작거나 같죠. 즉 요거는 bounded예요. 요 놈도 bounded고 요 놈도 bounded니까 곱도 bounded고 bounded interval이니까 그래서 전체는 bounded입니다. 이해가 가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쓰려면 또 길게 쓰겠죠. 뻔한 건데 길게 써야 돼서 생략하겠어요. bounded function, 곱도 bounded다. bounded interval에서 적분하니까 bounded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bounded입니다. 무한대로 발산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요 놈은 자 캐피탈 F의 리들 F의 절대값인데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은 작다. 그죠? K2의 AT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둘 다 양수니까 함수값이 커지면 적분값도 커지죠. 그죠? 따라서 자, 요 인테그레이션을 2라고 합시다. 요 인테그레이션을 2라고 하죠. 2. 그러면은 2는 작거나 같다. m에서 무한대 K2의 A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입니다. 그죠? 요 놈은 m에서 무한대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 빼기 A T DT예요. 그죠? 요거는 다시 K 곱하기 마이너스 S 빼기 A분의 2의 마이너스 S 빼기 A T M에서 무한대 이렇게 되죠? 뭐 적분이니까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M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M이 들어갔을 때 바운디드예요. 그러니까 값이 존재해요. 무한대가 들어갔을 때는 S가 A보다 크면은 0이 되고, 그죠? S가 A보다 작으면은 발산해버리죠. S가 A가 되면은 요게 0이 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S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놈은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가 A보다 크면은 그럼 값이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finite 하죠. 그래서 finite 하다. S가 A보다 큰 구간에서 finite 하다. 따라서 이 전체 인테그레이션은 요 놈은 S가 A보다 크기만 하면은 finite 하게 된다. 즉, 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존재하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도메인은 S가 A보다 큰 구간이다. 그죠? S가 A보다 작으면 안 돼요. 요 놈을 캐피탈 FS라고 썼을 때 이제 S의 함수인데 이것의 도메인은 S가 A보다 크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S가 A보다 큰 구간에서 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존재한다.
그러기 위한 충분 조건은 f가 모든 파이나이트한 구간에서 piecewise continuous하고 그리고 그 f라는 놈이 eventually k 곱하기 t에 의해서 bounded 되는 경우 dominate가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두 개 더 계산을 해보고 t라는 함수를 한번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봅시다. 그럼 자, 이놈은 piecewise continuous 하죠.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그 궁극적으로 2의 at에서 바운드 되죠. 그죠? 이거는 다항 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할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적분만 해주면 돼요. 이 적분은 어떻게 하죠? 부분 적분 해주면 되죠.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해줘 봅시다. 해주면 어떻게 되나? 이 놈을 u로 놓고 이 놈을 v'로 놓나? 그죠? 그럼 uv가 어떻게 되나? uv가 마이너스 s분의 t 2의 마이너스 st 0하고 무한대. 그죠? 빼기 0에서 무한대 u'이면 1이고 v 마이너스 s분의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t 대신에 0 대입하면 0이고 t가 무한대이면은 s가 0보다 작으면은 발사돼 버리니까 s가 0보다 큰 구간만을 생각을 했을 때 요건 0으로 가죠.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 s가 0보다 크면은 그래서 0입니다. s가 0보다 크다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0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s 0에서 무한대 s분의 2의 마이너스 st dt. 그럼 적분 또 한 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s 제곱분의 가 되죠? 그래요? 마이너스 s 제곱분의가 되고 여기 s가 없지. 그죠? s 뺐으니까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이 되겠네. 그죠? s가 0보다 클 때 계산해 주면은 s가 0보다 큰 s에 대해서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제곱분의 1이 됩니다. 맞나? 계산 틀린 거 없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sin at 이놈을 해보면 이놈은 0에서 무한대 sin at 2의 마이너스 st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거 적분 많이 해봤죠, 고등학교 때. 그러죠? 그래서 하다 보면 해보면 되죠. 이것도 부분 적분 해주면 돼요. 요놈을 u라고 하고 요놈을 v'이라고 하면은 uv니까 sin at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st 0하고 무한대 빼기 인테그레이션 0에서 무한대 u'이니까 a cosine at 그 다음에 v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st dt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 보면은 자, 0 대입하면 사인이 0이니까 0이 될 테고 무한대일 때 s가 0보다 작으면은 발산하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s가 0보다 크면은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0이다. s가 0보다 클 때. s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0이 되고 요거는 또 계산해 주면은
요 놈이 U고 A 바깥으로 꺼내고 S도 바깥으로 꺼냅시다. 요렇게 되지? 그러면 A 나누기 S.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A sin AT인가? 그죠? 아니 해주면 안 되지. 해주지 않고 그냥 코사인 AT 요 놈을 적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ST 빼기 인테그레이션 0에서 무한대 요걸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A sin AT 그 다음에 E의 마이너스 ST 나누기 마이너스 S 이렇게 된다. 그죠? 요거는 0하고 무한대. 자, 무한대는 S가 0보다 크니까 요건 0으로 갈 테고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요 놈도 1이고 요 놈도 1이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한 번 있고 여기서 또 한 번 있지. 빼기죠. 요거 대입할 때.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은 A 나누기 S의 S분의 1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나누기 S 그 다음에 0에서 무한대 sin AT 2의 마이너스 S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S분의 A를 안으로 집어넣어 줘 버리면은 S제곱분의 A고 S제곱분의 A제곱이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요게 됐어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은 요 놈이 sin A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왼쪽으로 옮겨주면은 여기 지워도 되죠? 지워주면은 1 더하기 A제곱 나누기 S제곱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sin AT는 요 놈은 A 나누기 S제곱이다. 그죠? 요 놈은 다시 쓰면은 S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S제곱 캔슬 되고 결국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sin AT는 A 나누기 S제곱 더하기 A제곱이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그냥 계산이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부분적분 2번 해주고 뭐 매니플레이션 하면은 금방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1이 아까 뭐였죠? S분의 1이었죠? 그죠?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T는 S제곱분의 1이었어요. 맞아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sin AT는 뭐였지? A 나누기 S제곱 더하기 A제곱이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sin ET는 S제곱 더하기 4분의 2겠죠. 그죠? 4분의 2일 거예요. 그리고 S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1이 되고 다음에 T의 S제곱분의 1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T고 다음에 A 나누기 S제곱 더하기 A제곱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in AT입니다. 인버스는 아까 거꾸로였으니까. 연속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정의되기를 어떻게 됐나? ft가 0에서 무한대 2의 마이너스 st ft였어요. 그죠?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c1 f1 더하기 c2 f2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정에 의해서 0에서 무한대 c1 f1t 더하기 c2 f2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dt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놈은 0에서 무한대 c1 f1 2의 마이너스 st 더하기 c2 f2 2의 마이너스 st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f1과 f2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합의 적분은 적분의 합과 같죠. 그죠? 존재하는 경우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값이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면 그거는 뭐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아니에요. 요것이 존재하고 요 놈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할 때 둘 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C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1과 F2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합의 적분은 적분의 합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요게 존재할 때 요것을 FS라고 썼을 때 그 F의 도메인, 요 놈의 또 도메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이 만약에 S가 A보다 클 때 존재하고 요 놈이 S가 B보다 클 때 존재한다면은,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나? 전체적으로는 A하고 B 중에 큰 놈보다 클 때 존재한다고 얘기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전체는, 요거는 S가 A하고 B 둘 중에 큰 놈에 대해서, 큰 S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되나? 이때는 자, 이제 적분값이 존재하면은 상수를 바깥으로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C1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F1 더하기 C2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F2 이렇게 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리니어 액션이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적분이 리니어니까. 적분은 리니어 액션이죠. 따라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도 리니어 액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F1과 F2가 둘 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두 개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도메인, S의 도메인, 그 S에 대한 도메인이 각각 다르다면 그 둘 중에 큰 놈을 택해야 된다. 그죠? 합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t 더하기 2배의 사인 3t는 어떻게 되겠나? 그놈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t 더하기 2배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of 사인 3t 그렇게 될 거고, 이건 뭐야? 아까 t가 뭐였지? s제곱분의 1이었죠? 그래서 s제곱분의 1 더하기 이거는 사인 3t면은 사인은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였죠. 그죠? 그래서 s제곱 더하기 9분의 3 이렇게 돼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 한번 하나로 바꿔볼까? 그거 하면 어떻게 되나? s제곱 더하기 9 더하기 6s제곱인가? 그죠?
7S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요. 뭐 여기서 이걸 할 필요는 있느냐는 모르겠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근데 요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요놈이죠. 그죠? 요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서 이것이 됐으니까 요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요놈이다. 됩니다. 자, 2의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도 한번 봅시다. 2의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나? 0에서 무한대 2의 AT, 2의 마이너스 ST 요놈의 적분이니까 여기서 무한대 2의 마이너스 S 빼기 A에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S 빼기 A분의 2의 마이너스 S 빼기 A의 T 0에서 무한대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러면 T에다가 무한대를 고려할 때 S가 A보다 작으면 그럼 플러스가 돼서 발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S가 A보다 작을 때만 의미가 있죠. S가 A보다 작으면은 요게 양수니까 전체는 음수고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전체가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S가 A보다 클 때만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은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S가 A보다 클 때 그러니까 S가 A보다 크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2의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 빼기 A분의 1이 된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라플라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물론 그냥 계산해도 되죠. 그죠?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그러나 요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사용해 보면은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2분의 사인 2분의 2의 AT 더하기 2분의 2의 마이너스 AT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요 위의 사실에 의해서 요건 S 빼기 A분의 1입니다. 그죠? 요거는 S 더하기 A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S가 A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는 S가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돼. 그죠? 놈은 S 빼기 A분의 1 S가 A보다 크고 요 놈은 S 더하기 A분의 1 S가 마이너스 A보다 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전체적으로는 요 두 개보다 동시에 커야 되죠. 그러려면 A의 절대값보다 크면 되죠. A가 양수면 요 놈이 더 클 테고 A가 음수면 요 놈이 더 클 테니까. 그죠? 그래서 A의 절대값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S가. 따라서 이 놈은 2분의 1 S 빼기 A분의 1 더하기 S 더하기 A분의 1 S는 A의 절대값보다 크다.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놈은 어떻게 되나?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어떻게 되죠? S 더하기 A하고 S 빼기 A니까 2S가 되네. 2로 나누니까 S 나누기 S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이면 어떻게 되나?
하이퍼볼릭 사인 AT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예요. 나머지 차이가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면은 요게 마이너스네. 그죠? 요게 마이너스면은 빼주면은 요게 A가 되네. 그죠? 이거 갑자기 웬 함수냐 그러지 마세요. 사인에 대해서는 요게 A가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S, 하이퍼볼릭 사인은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A입니다. 둘 다 S가 A의 절대값보다 클 때 얘기해요. 그 하이퍼볼릭 사인 AT는 A 나누기 S제곱 빼기 A제곱이다. 아까 아까 sin AT는 뭐였습니까? sin AT는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였죠. 여기서는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A예요. 사인하고 하이퍼볼릭 사인은 항상 비슷하게 형태를 가져갑니다. 수학적인 포뮬라에서. 여기서도 비슷해요. 그죠?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S였어요. 그러면 코사인 AT는 뭐가 될 것 같나? 추측해 보건데. 자, 사인이 그냥 사인이면은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였어요. 근데 하이퍼볼릭 사인이 되니까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A예요.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봤더니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S였어요. 그럼 그냥 코사인은 S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S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비슷한 형태를 항상 유지하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면 또 같아집니다.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적분으로 돼 있어요. 미분과 적분은 항상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연계가 될 겁니다. 그죠? 또 연계가 되니까 갑자기 등장을 시켰겠죠. 그래서 그러면 미분과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과의 연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함수 ft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F'은 piecewise continuous하고 그러니까 F'은 piecewise 제대로 다 쓰자. 이러한 관계가 있다. F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F'은 piecewise continuous하고 뭐 그냥 쉽게 둘 다 연속이라고 생각해 버려도 돼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칙적으로 F'T는 piecewise continuous하고 모든 finite interval에서 그리고 F하고 F'은 둘 다 eventually bounded이고 eventually bounded 어떤 K 곱하기 2의 AT K는 0보다 크다. K는 0보다 큽니다. 쓰진 않았는데 그럼 0보다 커요. 0보다 큰 K 곱하기 2의 AT에서 바운드 되고 그러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죠.
아까 sufficient condition에 들어가니까. 그죠? piecewise continuous하고 그 다음에 eventually bounded k 곱하기 2의 at에 의해서 bounded 되면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둘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둘 다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사이의 관계식은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 s를 곱해준 후에 거기서 이 함수의 0에서의 값을 빼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0에서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리밋 a가 무한대로 갈 때 0에서 a까지 F't 2의 마이너스 st dt 이렇게 되죠. 그럼 이놈이 piecewise continuous 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discontinuity가 n개가 존재하죠. 그죠? n개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놈의 인테그레이션을 나눠줘야 되죠. t1부터 tn까지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0에서 t1까지, t1에서 t2까지, t2에서 t3까지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부분적분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f 곱하기 2의 st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0에서 a까지 하나, 0에서 t1 더하기 0에 t1, t2 해서 나눠준 것이나 똑같죠. 왜냐면은 연속함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요? 그 쓰려면 또 기니까 그냥 생략하겠어요.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연속함수가 아니면 나눠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연속함수니까 f가 요 놈을 부분적분했을 때 이쪽에 나오는 게 f니까 그 놈은 연속함수니까. 그죠? 그래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나와? 2의 마이너스 st 0에서 무한대.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레이션 마이너스 s 2의 마이너스 st ft dt 이렇게 됩니다. u'v라고 하면은 uv하고 uv' 뭐 이렇게 되죠. 부분적분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2의 at에 의해서 eventually bounded 되니까 s가 a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죠. 0으로 가게 되죠. 그거 증명했을 때 나온 거하고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s가 a보다 크면은 요놈 0으로 가고 s가 0이면은 요건 1이 되고 f 0이 되죠. 그죠? 아, 미안해요. 이게 a지.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a예요, 이거. a라고 썼지만. 그러면은 요 놈은 처음 놈은 f 0이 되고 그런데 s는 a보다 커야 됩니다. s가 a보다 클 때 s가 a보다 클 때 그때 요 놈이 f 0이 돼요. 왜냐면 이래야만 요것이 a를 대입해서 이게 2의 at에 의해서 바운드 되니까 마이너스 s 빼기 a가 되고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s가 a보다 커야지만 요 놈이 수렴을 하니까 s가 a보다 작으면은 양수가 돼서 블로우업 하니까. 그래서 s가 a보다 클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죠? 플러스 s고 요거는 a가 무한대로 가니까 0에서 무한대 2의 마이너스 st ft dt예요. 그렇죠? 여긴 뭐예요?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쵸? 그래서 S 곱하기 FL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빼기 여기 빼기 빼먹었네. 마이너스 F0 이렇게 된다. 여기서 좀 내 생략을 했는데 반복되는 얘기라서 생략을 했어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여기로 온 거는 F가 연속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연속이 아니면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부분 나눠줘야 돼요. 근데 리들 F가 연속이니까 중간에 캔슬레이션이 일어날 테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가 eventually bounded인데 K2의 AT에서 바운드 되니까 아까 증명할 때 나왔던 그거와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S가 A보다 클 때 요 놈은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은 A를 대입을 하고 무한대로 보낼 때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은 요거는 0이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F0가 된다.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이렇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요게 S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F가 됐어요. 그래서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요것이 됩니다. S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F 빼기 F0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코사인 AT. 이건 어떻게 되나? 요 놈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A분의 1 사인 AT. 그 놈의 미분이죠. 사인 AT를 미분하면은 A 코사인 AT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AT의 미분이다.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 S를 곱해준 것. S 곱하기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A 곱하기 S 제곱 더하기 A 제곱이었죠. 그죠? 빼기 F의 0에서의 값 사인 A 곱하기 0 이렇게 된다. 그죠? 사인 A 곱하기 0은 사인 0이니까 0이고 이건 S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AS인데 A로 나눠주니까 S 나누기 S 제곱 더하기 A 제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 AT의 그 영역은 여기서 이걸로 올 때 S는 뭐보다 컸어야 된다. 0보다 컸어야 됐죠. 그죠? 여기서도 똑같이 S가 0보다 커져야 돼요.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죠. 그걸 써먹으려면. 그러죠? 그래서 S가 0보다 클 때,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코사인 A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S다. 단 S는 0보다 커야 한다. S가 0보다 작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까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뭐였죠? S제곱분의 1이었죠. 그죠? 근데 T는 어떻게 되나? 2분의 1의 T제곱의 미분이죠.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 L T제곱의 미분입니다. 이것은 2분의 1 L T제곱 더하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요게 F니까 T제곱이 F니까 그러죠? 그러면 0의 제곱은 0이니까 2분의 1 S 빼먹고 2분의 1 S L T제곱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 SLT 제곱이 S제곱분의 1이니까 T제곱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2 나누기 S의 세제곱
그러죠? 물론 그냥 계산해도 되겠죠? t제곱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나? t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의 적분이에요. 그럼 부분적분 두 번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게 좀 낫죠. 그죠? 이 포뮬라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f'은 s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f 마이너스 f0이었습니다. 그죠? 전제 조건은 f는 연속이고 f'은 모든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 그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하다. 그죠? 그리고 그 둘 다 eventually bounded 된다. k 곱하기 2의 at에서 bounded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f'이 연속이고 그 다음에 f가 f 세컨드 프라임이 piecewise continuous하고 모든 0a에서 그러니까 아까의 f와 f 프라임 대신에 f 프라임과 f 세컨드 프라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f 프라임이 연속이고 f 세컨드 프라임이 piecewise continuous하고 모든 finite interval에서 그리고 둘 다 eventually bounded이고 둘 다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러면은 f 세컨드 프라임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 곱하기 f 프라임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빼기 f 프라임 0이 되겠죠. f하고 f 프라임 대신에 f 프라임하고 f 세컨드 프라임을 썼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죠. 그렇다면은 f하고 f 세컨드 프라임이 연속이고 f 세컨드 프라임이 piecewise continuous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f 세컨드 프라임이 모두 다 k2의 at에서 eventually bounded 되면은 그러면은 lf 프라임 대신에 요놈을 쓸 수 있죠. 그죠? 요놈은 s 곱하기 s l of f 빼기 f non 이렇게 됩니다. 빼기 f 프라임 non 이렇게 돼요. 그죠? 전제 조건은 f하고 f 프라임은 연속이고 f 세컨드 프라임은 piecewise continuous하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f 세컨드 프라임이 모두 다 eventually bounded이고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 즉 s제곱 l of f 마이너스 sf non 빼기 f 프라임 at 0 이렇게 된다. 그 세컨드 프라임과 f와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요게 두 번, 요게 세 번이면 어떻게 되겠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n에 대해. 요걸 계속 쓸 수 있죠. 계속 써주면은 일반적으로 n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우대. 우리말로는 새가 운다 그러고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새가 sing 노래한다 그러죠. 이런 얘기를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n번 미분의 f의 n번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은 s의 n제곱 곱하기 f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빼기 s의 n-1번 1제곱 곱하기 0에서의 f의 값. 그 다음에 s의 n-2제곱. 여기서는 괄호가 필요 없죠. 미안해요. n-2. 그 다음에 f의 0에서의 미분의 값. 그 다음 텀 뭐겠어요? f의 s의 n-3 제곱 곱하기 f의 두 번 미분의 0에서의 값일 겁니다. 해서 s 곱하기 f의 n-2번 미분의 0에서의 값 빼기 f의 n-1번 미분의 0에서의 값. 이렇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모두 다 n-1번 미분까지는 연속이고 n번 미분은 piecewise continuous 하고, 그리고 모든 함수들이 어떤 그 k 곱하기 2의 AT에서 바운드 될 때,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단 s는 a보다 커야겠죠. s는 a보다 클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서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죠? 미분과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그렇다면은 미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주면은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으로. 대수 방정식은 훨씬 다루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대수 방정식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된 거기서 그 솔루션을 구하고 그놈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면은 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분 방정식과 연계시켜서